안녕하세요. 토호TV입니다. 공동주택 초보격리를 위한 내비게이션 토호TV 시작합니다. 이거는 제가 실방 때 제가 말로 사사사삭 하긴 했는데 그거를 물어보시는 분이 계셔서 영상을 따로 찍어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중간정산을 하죠. 입주민이 전출을 하면. 근데 평일날 저희가 근무하는 날 하면 저희가 하면 돼요. 하면 되는데 문제는 주말 또는 휴무일 또는 휴가기간 뭐 이런 식으로 그때에 전출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나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아니면 이거를 다른 분한테 시키고 갈까요? 말까요? 다 미덥지가 못하죠. 그죠? 나오는 것도 싫고 남한테 시키자니 찝찝하고 그래서 저는 그냥 근무하는 날 예치값을 가지고 정산서를 미리 부동산에 보냅니다. 보내면 그분들이 그걸 가지고 정산서를 보여드리고 정산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다른 것들은 일할 계산, 즉 일평균으로 계산하는데 문제는 전기하고 수도료에 있습니다. 왜? 징수대행은 전기와 수도는 실제 측량한 값으로 부과하도록 되어 있죠. 자, 그럼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좋아요, 구독 누르고 시작하는 거 아시죠? 자, 이제부터 여기부터 설명. 펜을 써야 되니까 이거는 좀 계산을 해야 돼서 펜을 좀 쓸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간정산 아파트에서 전출할 때 우리가 다른 것들은 일평균으로 계산을 하는데 일평균으로 계산하지만 그 선 전기료나 아니면 수도료는 일평균으로 계산하지 않죠. 왜? 쓴 만큼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니 걔는 그 중간정산 서식에 실제 측량한 계량기 지침을 넣어야 됩니다. 계량기는 숫자가 하나하나 계속 올림으로 올라가죠. 만약에 지난달에 1, 3, 4, 5, 6을 킬로와트를 계량기를 측정했다면 이번 달에 1, 3, 5, 5, 6이다. 그러면 이번 달에서 지난달 거의 값의 차이가 바로 계량기가 올라간 거고 그게 바로 얼마예요? 100만큼 100킬로와트를 사용했다는 거죠. 이걸 가지고 요금 정산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100킬로와트라는 것은 실제 측정을 해야지만 얘를 입력하고 지난달 거 수치를 입력하면 얘가 자동으로 계산이 되는데 문제는 미래잖아. 미래 시점 얘가 얼마 돌지 얼지 얘가 100이 돌지 안 돌지 그거는 알 수가 없죠. 자,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12월 11일 토요일 전출 관련 중간정산을 요청했어요. 전기료는 두 달치를 봤더니 10월 10일에서 여기는 매월 10일 검침이란 거죠. 그죠? 검침은 11일이고 기간은 10일부터 9일까지. 아니네. 검침이 10일이네요. 그죠? 10일 검침이고 9일까지 끝내요. 그래서 10월 10일부터 11월 9일 일할 계산하면 날짜는 31일. 이때 사용량은 337kW입니다. 전기료는 그 밥솥이나 냉장고 이런 것들 기본 전력들이 계속 돌고 있죠. 그래서 시간당 계산하기에는 좋아요. 여튼 일단 1할 계산합시다. 그러면 1할로 337 전체 킬로와트를 31일로 나누면 하루당 1일당 킬로와트가 나오죠. 킬로와트가 나오죠. 그럼 얘 계산하면 얼마예요? 10.8이 나옵니다. 그럼 두 번째 달 얘는 사용량이 331이고요. 11월 10에서 12월 9일까지는 날수가 30일. 30일로 나누면 얘는 얼마? 11.0 블라블라 킬로와트가 나옵니다. 이것도 1일당 킬로와트죠. 자, 그러면 추워지니까 킬로와트가 좀 늘었어요. 그럼 이걸로 책정하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11일로 하면 좋은데 우리가 계산할 때 수도요금하고 전기는 좀 다르게
전기는 시간당 측정하는 숫자가 확확 올라갑니다. 왜냐면 밥솥, 냉장고, 말씀드렸듯이 뭐 김치 냉장고, 기본 전력들, 텔레비전, 뭐 셋톱박스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시간대별로 킬로와트가 막 올라가요. 수도 같은 경우는 사람이 비어있을 땐 수도 지침이 움직이지 않죠. 그래서 저는 수도료 같은 경우는 일평균을 하고요. 전기료는 시간대별로 저는 좀 더 디테일하게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뭐 그렇게 하거든요. 만약에 이거를 방법은 다른 방식으로 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냥 제 스타일이니까 참고하시고. 전일 4일이라, 그러니까 전일 4시라고 하면 이건 언제? 12월 10일 날 4시란 얘기죠. 그리고 이 길 5시간 후 9시 전출 예정이에요. 그러면 5시간 후니까 언제? 12월 11일 9시에 전출하죠. 그죠? 그러면 현재 사용 지침을 보는 거예요. 지금 봤더니 13501이 지난달 뭐 지침이었다면 지금 계량기 지침이 135 뭘로 할까요? 11로 할까요? 지금 시점이 13511이에요. 그러면 지난달 계량기 지침에서 이번 이 시간 12월 10일 4시의 계량기는 13511이라면 얼마예요? 10 정도 차이가 나죠. 12월 10일 내가 금요일날 근무를 하는 날 4시에 검침을 해봤더니 13511로 지난 12월 9일까지의 13501에 비해서 얼마? 10이 올랐어요. 그러면 지금 10kW부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러면 전일 4일이니까 이 날짜까지 몇 시간이냐? 시계를 그린 게 제일 이해가 빠르죠. 자, 그러면 이렇게 6, 9, 4시는 여기 4시에 이제 검침을 했어요. 대충. 그러면 5시, 6시. 그 다음에 여기. 그러면 5시, 6시, 7시, 8시, 9시. 총 하나, 둘, 셋, 넷, 5시간이죠. 그죠? 5시간이에요. 요게 4시간을 기준으로 한 서클 돌고 자정을 돈 다음에 5시간 온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낮에 4시에서 중간에 검침을 했더니 13511로 계량기가 10kW를 썼다는 걸 확인했어요. 그러면 나머지 밤이 되고 퇴근하고 이제 자정이 지나서 다음날 새벽까지는 여기 12시간이 흐르는 거죠. 한 바퀴 돌았으니까 12시간에다가 자, 하나, 둘, 셋, 넷, 5시간을 더 더하는 거죠. 그러면 17시간. 하루는 24시간 분의 17시간 분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누구? 1평균이 11kW니까 여기다 11을 곱하는 거죠. 11을 24시간으로 나누면 1시간당 킬로와트가 나올 거고 그렇게 해서 27kW래 17시간을 곱하면 17시간 동안 전기 쓴 양이 대충 계산 나오죠. 그러면 7.79가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까지 10kW에다가 7.79 더해서 17.79 올림을 하죠. 반올림 하든지 뭐 버림하든지 그건 본인 편한 대로. 그러면 17을 더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17kW가 맞게끔 아까 그 10시, 그러니까 4시 전날 12월 10일 4시까지는 13511이잖아요. 그러면 10kW를 더 더해요. 그러면 얼마야? 13528을 중간 정산할 때 중간 정산 시 입력할 값이 되는 거죠. 뭐가? 전기, 계량기, 지침. 이렇게 들어가겠죠. 좀 어렵게 제가 설명한 것 같긴 하지만 원리만 따지고 보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냥 이건 제가 계산하는 스타일인 거고 본인이 편한 게 있으면 그걸로 소식껏 밀고 나가셔도 돼요. 그리고 나서 다음날 그 이사 간 후에 월요일쯤 출근하면 그날 9시 진짜 내가 계산한 게 얼추 맞는지 한번 검토는 한번 해볼 필요가 있죠. 검토를 해서 좀 약간 차이 나는 건 상관없어요. 다시 한번 볼게요.
근데 거진 그 비슷비슷하더라고요. 아파트에서 사용료는 우리가 계량기 지침만큼 징수를 해야 되는데 토요일 날 전출을 하면 우리가 예측값을 계산하는 게 더 편합니다. 토요일 나오기 싫으니까. 그래서 10일에서 9일까지 31일치는 지지난달은 337kW, 31일로 나눴더니 하루당 10.8이었고 그 바로 전달은 331kW로 30일 날수로 나눴더니 11kW예요. 날씨가 추워서 10일씩 쓴다는 거를 패턴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더 줄어들진 않고 더 늘겠죠. 어쨌든 10일을 기준으로 11kW를 일평균 11kW 쓴 걸로 계산하고 그러면 그 전날인 금요일날 4시까지는 확실하게 지금 얼마인지 계량기 지침을 확인했더니 10kW를 썼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4시에서 5시, 6시 퇴근하고 7시, 8시, 9시, 10시, 11시, 12시 지나고 자정 지나고 하나, 둘, 셋, 4시간 지난 다음에 이때가 한 바퀴 돌았으니까 12시간이죠? 12시간에서 하나, 둘, 셋, 넷, 5시에 이사 가신다고 하면 여기다가 5시간 더 더하는 거죠. 12시간과 5시간이 더 흐르면 17시간에 이분이 나가기로 한 시간이에요. 이게 언제 24시간 중에 17시간을 계량기 사용 날짜를 계량기 사용 지침을 계산할 거죠. 하루당 일평균 10일이었잖아요. 10일을 24시간으로 나누면 1시간당 킬로와트고 1시간당 킬로와트가 이렇게 해서 17시간이니까 곱하기 17하면 7.79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10kW에다가 7.79 나머지 예측값까지 합친 게 17.79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그냥 반올림. 그래서 여기다가 17 하든 18을 하든 저는 이거 버림했네요. 버림. 17로 했네요. 그러면 버림하든 반올림하든 건 본인 편한 대로 전 버림한 값을 그죠? 그 전에 지침 여기 이 12월 9일까지 계량기 지침 13511이었잖아요. 여기에서 17을 더한 값을 마지막 12월 11일 날 계량기 지침을 넣어주면 사용량이 17로 뜨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전기료를 정산하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좀 천천히 한다고 했는데 이게 더 헷갈릴 수도 있지만 한 번만 더 보세요. 이해가 안 된다면 내가 산수에 약하다 하시는 분은 좀 몇 번 더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우고 좋아요, 구독 누르고 있죠? 중간 체크입니다. 하고 하셔야 돼요. 좋아요, 구독 누르고 보셔야 돼요. 시청료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거. 이번엔 수도료입니다. 수도료는 저는 시간당으로 안 해요. 전기는 내 일부러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전기는 시간당 대기전력 그 밖에 기타 사람들이 사는 패턴 똑같아서 시간당으로 계산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수도료는 시간당으로 계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1톤당 수도요금을 책정하죠. 그죠? 그런데 1톤이라는 게 수시로 계속 계량기 지침 올라가는 거 보는 건 아니고 그죠? 우리가 하루에 쓴 양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얘는 아까처럼 시간으로 전 계산 안 하고 어떻게? 1평균으로 계산합니다. 1평균으로 수도료는 그게 제일 비슷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예를 들면 12월 11일 날짜는 똑같이 헷갈리지 않게 토요일날 전출 간다. 그러면 10월 21일에서 11월 20일 여기는 20일까지 해서 21일날 검침하는 거죠. 21일날 20일까지. 그래서 10월 20일에서 11월 20일까지 30일 동안 사용량이 16톤이었어요. 그러면 하루 1평균이니까 나누기 30일을 하는 거죠. 그러면 0.5톤이 바로 1평균입니다. 그리고 11월 21일에서 12월 10일까지 30일이죠. 15톤을 썼어요. 나누기. 얘는 날수가 30일. 그래서 하면 1평균 0.5톤이에요. 보세요. 수도는 비슷비슷해요. 얘는 진짜 제가 일부러 만든 게 아니고 실제 사례를 갖고 와서 제가 한 거거든요. 저희 전출 사례를. 수도는 이렇게 비슷비슷해요. 완전 뭔가 큰 패턴이 아니면 갑자기 누수되는 거 아니면 패턴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0.5라고 이제 보시고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사를 12월 11일이죠. 그러면 하루 11일과 그죠? 12월 10일이니까 12월 11일. 제가 좀 12월 12일로 하면 될 것 같았는데 이거 예시가 좀 12월 10일이니까 그냥 오전 9시로 해야겠네요. 그냥 요거는 날리게요. 다음날 오전 9시니까 24시간 중에 9죠. 근데 이렇게 해도 되긴 하는데 24분의 9니까 얘는 얼마에 소수로 바꾸면 9 나누기 24잖아요. 9 나누기 24. 9 나누기 24. 0.375. 얘가 0.375입니다. 이게 24시간 중에 9시간의 사용량 비율이 0.375. 이 비율로 어떻게 일평균 사용량을 곱하는 거죠. 곱하기 0.5톤. 그러면 이게 0.187이에요. 그죠? 사용량을 이걸 더하는 건데 여기다가 기존에 했던 지침에다가 이 사용량을 더 더해주면 되는데 별 큰 차이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점이잖아요. 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여러분들이 상황에 맞춰서 1톤일 것 같으면 하는데 너무 그 0.187의 의미를 부여해서 뭐 올림하거나 무조건 하지 말고 이거는 수도 같은 경우는 반올림 하는 게 좋아요. 반올림. 뭐 대부분 수학에서 평균은 중간값이고 반올림도 그 중간값에 가까운 걸 찾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반올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요 정도 계산하면 여러분들이 사용량에 맞춰서 검침값을 더해 주시면 되죠. 예를 들면 0.187이잖아요. 근데 이게 여기까지 0.5톤이었고 계산했는데 만약에 수도 계량기 지침이 계산하기 편해 10000이었다 칩시다. 이게 하나 둘셋넷 다섯 자리인지 뭐 다섯 자리였던 것 같아요. 기억이 안 나. 여기다가 0.187 하면 이제 별 티도 안 나요. 그죠? 10001 하셔도 돼요. 수도 요금은 누진 구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 정도에도 몇천 원 차이도 나지도 않아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제가 제 나름대로 미래의 계량기 지침을 예상해서 하는 제 식을 알려드렸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 말고도 다른 방식이 있으면 얘기하셔도 되고, 그리고 그 과장님들마다 산출하는 방식이 좀 틀려요. 저는 제 스타일대로 정기는 시간대까지 시간당으로 제가 찾아서 그거를 계량기 지침을 평균값을 더하는 거고, 저는 수도료는 1평균으로 합니다. 뭐 그게 제 스타일이니까 만약에 그렇게 안 하는 과장님이 있다면 그것도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이거는 정해진 규칙이 아니고 각자 자기 업무 처리에 재량껏 하는 거기 때문에 뭐가 정답이다 뭐가 틀렸다를 얘기할 수 없어요. 다만 이거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그 값이 최종적으로 가장 가까운 근사값을 찾아낼 수 있는 방식을 본인 나름대로 찾기만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좀 하다 보니까 10분이 넘었네요. 오늘도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실력을 키우고 화이팅! 좋아요, 구독, 공유 부탁드립니다. 또 봬요.